안녕하십니까. 박세영 코치입니다. 남동발전 2021년 상반기 대졸수준 신입 및 경력 채용 자소서 항목 3번 항목부터 5번 항목까지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항목,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오면 딱 뭡니까? 이거는 뭘까요? 문제 해결 능력을 물어보고 있네요. 그렇죠? 문제 처리 능력을 물어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10가지 직업 기준 능력을 보시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제출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NCS 자소서가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자면, 자, 문제 해결 능력은 문제 처리 능력과 사고력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그래서 프로세스는 문제 인식, 대안, 적용, 평가 부분이고, 사고력의 참신성으로 승부할 때는 창조적이고 논리적으로 참신한 내용들로 구성되느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NCS는 공식이 있다. NCS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은 제가 쭉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게 되면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일단은 시간 관계상 이 질문은 문제 해결 능력을 묻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쓰는 방법은 뭐냐? 일단 소재 발굴부터 해볼게요. 자, 참신하냐? 방금 전에 봤죠? 사고력과 문제 처리 능력 두 가지. 사고력은 참신하다. 대안 제시가 돼야 됩니다. 시도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할 때 해결했던 사례가 있어야 되니까 결과물이죠. 어떤 상황이 있는지에 대한 스타 기법 쓰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대안 제시가 됐던 경험이 있습니까? 대부분 캡스톤, 공대생들이 하면 캡스톤, 그 다음에 ICT 개발자라고 하면 여러 가지 코딩이라든지 개발에 구현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나머지 상경계열이나 기타 채용 포지션에 걸맞는 여러 가지 포지션에 맞는 여러분의 개인의 경험인데, 그런 경험, 과제나 아르바이트나 인턴이나 공모전, 봉사활동 등 모든 경험에서 고질적으로 꾸준하게 문제가 되어 있던 것 중에 여러분들이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고민이 이거죠. 코치님, 이거 꼭 직무와 연결돼야 됩니까? 아닙니까? 가급적 NCS는 직무 경험을 묻기 때문에 직무가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NCS 말하는 역량평가는 꼭 직무에 관련된 해당 경험이 아니라, 여기 질문이 직무와 관련된 거라고 써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직무와 관련된 이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동발전에서 직무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역량이라는 것은 하나씩 그 어느 분야에서 적용이 되면 다른 데도 있다,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 거기 때문에 우선은 직무를 찾으시고, 없다고 하면 이런 여러 가지 경험에서도 찾으셔도 상관은 없다. 단 참신성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 보여줘야 됩니다. 소제목은 기본적으로 글자 수가 좀 많잖아요. 글자 수가 많기 때문에 달아주는 게 좋다. 그래서 가급적 소제목을 써주는 게 좋고, 굳이 안 쓰자고 하면 단락을 가독성을 높일 수 있게 구분해주면 좋겠죠. 자, 쓰는 방법은 문제점이 있고, 대안 제시의 참신성, 그 다음에 결과물이 나오고, 숫자나 키워드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실제로 행동적인 부분들을 보여줄 때는 숫자, 노력, 행동, 성과, 결과들이 보여주면 훨씬 더 좋은 내용들이 구성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상경계열 친구들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 많이 하잖아요. 특히 편의점 이런 데서 많이 이제 본 내용들이라고 하면, 그렇죠? 편의점, 동선, 고객이 느끼는, 고객의 불편한, 그냥 제가 지금 생각나 쓰는 거예요. 고객의 불편한, 자, 고객이 느끼는 불편한 동선의 문제. 그냥 이렇게 쓰는 폼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런 느낌으로 서류를 써줘라. 그쵸? 그러면 동선 문제가 문제점이고, 결과물이 뭡니까? 해결했습니다. 문제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스타 기법은 시츄에이션, 태스크, 액션, 리절트죠. 그래서 상황을 쓸 때는 결론 형태를 쓰는 게 좋은데, 어떻게 씁니까? 주어를 쓰는 건데, 질문이 뭐냐면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니까, 그렇죠? 제가 문제를 해결한 경험은 주어 얻는 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 때입니다. 편의점 근무 시, 야간 근무 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한 것입니다. 결과 써주고, 당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니까, 그렇죠? 상황 쓰래요. 상황. 당시 근무를 하면서 항상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고객들이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과정에 관련된 부분을 써준 액션이에요. 이해전은 팩트, 어떤 걸 해보기로 했습니다. 무엇을 제안했습니다. 팩트, 액트.
실제로 그 내용을 토대로 저는 이렇게 설계를 했고 실천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뭘 해봤습니다. 전체 자소서 분량을 이렇게 본인의 실제 했던 팩트를 기반으로 한 액트를 40에서 50% 정도, 그러니까 하나 이야기를 길게 써도 되겠지만 뭐 두 가지나 세 가지 이야기를 짧게 써도 상관없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그 경험의 소재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다르긴 할 건데 어쨌거나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된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해결돼야 돼. 해결돼야지만이 역량에 관련된 문제 해결 능력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걸 표현할 수 있을 거니까요.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되었고, 피드백, 앞으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로 근무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재가 무엇인지를 모르겠지만 갖고 있는 소재를 이런 패턴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무난하게 3번 항목 문제 해결 능력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빠르게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은 귀하가 속한 조직 집단에서의 구성원 갈등, 뭡니까? 대인관계 능력의 갈등을 묻고 있네요. 실제로 대인관계 능력이라든지 의사소통 능력이 애매하게 나오는데 어쨌거나 갈등이 나오면 대부분 대인관계 능력의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우리가 쓰자. 자, 극복했던 경험인데 뭐 본인이 한 행동 뭐 똑같죠. 이건 경험 중심으로 스타 기법으로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글자 수의 분량들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소제목, 상황, 태스크까지를 전체 20, 30%, 행동 노력을 40에서 50%, 결과 피드백을 20% 정도 써주면 100%가 되겠죠. 자, 소재 발굴 해볼까요? 갈등 경험을 찾으십시오. 갈등 경험 없는 사람은 신의 영역이에요. 자, 갈등이라는 것이 업무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에서 오는 갈등이냐, 아니면 어떤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과정에서의 이견에서 오는 의견 갈등이냐, 아니면 그로 생긴 감정적 갈등이냐, 갈등의 어떤 상황들이라든지 형태를 먼저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극복했던 방법을 쓰라고 하는 거니까 대부분 자, 갈등이 있죠. 갈등이라는 것은 진짜 있어요. 늘 상대방의 관점을 먼저 이해하자. 감정적 이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상대방의 상황과 나의 상황, 내가 상대방의 실제 상황을, 실제 내용을 모르고 내가 판단해서 오는 감정적인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상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하는 거죠.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근데 나 입장은 이래. 근데 우리 조직의 목표는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로 가야 되지 않겠니? 결국은 아름다운 스토리를 가게 되는 과정인데요. 일단은 극복했던 경험이니까 가급적 극복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소재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 상황 써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결론 형태 똑같죠. 제가 갈등을 해결한 경험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 때 한 것입니다. 당시 어떤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생겼고, 뭐 예를 들면 감정적 갈등이라든지 의견 갈등이 아니라 상황 갈등이 있겠죠. 당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과제를 받았는데 일단 선배들은 또는 뭐 외국인 유학생들은 또는 후배들은 또는 나는 모른다는 이유로 안 하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갈등이 생기죠. 또는 의견을 내는 과정에서 의견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겠죠. A파와 B파가 나눠져서 A파는 이런 의견, B파는 이런 의견.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 갈등, 감정 갈등들이 있을 거니까 이건 갈등에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이 각자 써주면 되겠고 행동 노력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상대방과 감정적 갈등을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감정적 갈등이 일단 풀어줘야지 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상대방의 역지사지 자세로 근무했다, 아니 일을 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써주면 되겠고 그런 어떤 오해에서 생긴 사실관계가 아닌 감정적 오해라든지 상황에 관련된 오해로 왔던 내용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써주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런 감정의 문제라든지 갈등이 생겼을 때 조직에서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각오, 피드백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번 항목으로 넘어갈게요. 자, 한국남도발전 5번 항목입니다. 자, 중요한 원칙이라는 말이 나오면 제가 오래전에 얘기했죠. 원칙이란 말이 나오면 뭘 물어봅니까? 직업 윤리로 물어봅니다. 이게 이제 공식이에요. 10가지 직업 기초 능력, 하위 영역 34가지. 그러니까 직업 윤리에 근로 윤리, 공동체 윤리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쓰면 되는데 이걸 쓰는 방법은 꼭 두 가지를 반드시 쓸 필요는 없다. 다만 한국 남동발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원칙, 이건 대원칙이죠. 업무를 대하는 모든 직원들이 공통적으로 가야 되는 직업 윤리예요. 그렇죠? 근로의 근면성직 정직이라는 대원칙. 공동체 윤리의 봉사책임, 준법성, 직장 예절, 오타. 예절이라는 기본적인 내용들은 대원칙인데 이 대원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거잖아요. 그 일을 할 때 또 소원칙이 있어야 된다. 중원칙, 소원칙이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원칙을 연결고리를 해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니? 가치관이라는 것은 뭡니까? 신념인 거죠. 신념이라는 것은
이 올바른 신념, 직업적 가치라는 것은 이 공통 합의된 내용이다. 그런데 그런 경험이 있었니? 라고 써주는 거죠. 그래서 대원칙, 세부원칙, 연결고리를 써줘라. 첫 번째 키워드 원칙, 두 번째 키워드 원칙을 써주고 그것이 가치관과 연결을 해주면 되겠다. 뭐 말이 힘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정직과 책임감이라는 나의 원칙이 있다. 그죠? 이 원칙. 그런데 경험으로 연결하래요. 어떤 업무에서 마무리를 하면서 깨달은 원칙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써주면 상관이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경험이 전부 다 다를 거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장. 지금까지는 스타 기법으로 설명드렸다면 지금부터는 PREP, 프랩 기법으로 갑니다. 프랩 기법은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할 때 쓰는 기법인데 포인트 주장이죠. 그래서 나는 대원칙과 중원칙, 소원칙이라는 게 이렇다. 업무 수행의 가장 중요한 원칙과 사회생활의 가장 필요한 원칙은 무엇과 무엇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는 이유를 물어봤으니까 생각이란 말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너 왜 그렇게 생각하니? 이유, reason.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원칙은 어떤 부분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원칙은 공공기관의 업무에서 공평성과 형평성,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동일하게 제공해야 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근거. 실제로 너는 이 원칙을 이용해서 프로젝트 당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진행돼서 모두가 만족하는 부분들의 결과를 얻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넣어주면 되겠죠. 결과적으로 R. 이러한 부분의 경험을 볼 때 공공기관은 더욱더 더 중요할 것이며 이런 원칙과 이런 사회생활의 중요한 원칙 두 가지를 가지고 앞으로도 어떻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 남동발전의 5번 항목까지 전반적으로 빠르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차피 유튜브는 보통 배속을 1.5배속, 2배속 정도 볼 거니까 저희 배속이 평균 1.2배속 정도의 말의 속도인데 거기에 조금만 더 보태면 빠르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일단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영상에서 모든 걸 다 다룰 수는 없어요. 이건 여러분들에게 잔소리가 될 수 있겠지만 영상에서 다 다룰 수는 없고 또 제 말이 100% 맞지는 않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가이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영상이 도움이 되거나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보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안 되는 분들은 이걸 다 그냥 스킵하시고 도움이 되는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하는 내용들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남동발전 정말 좋은 회사죠. 제가 2년 전인가요? 3년 전에도 남동발전의 뭐 관계자분들이랑 같이 업무를 진행하고 뭐 프로젝트 형태로 뭐 행사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진짜 좋은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회사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열심히 뛰시고 달리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